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 아기를 안 낳고 왜 하려는지 알아요? 우선 경제 문제예요. 야, 이거 취직도 어려워. 그 결혼하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하려면 이 남자애들도 아주 변해야 돼요. 남자애들도 전부 이거 아기 키우는 것도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아기 키우고 설거지도 이거 밥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와이프하고 허즈의 구별이 없어졌어. 그러면 뭐 의식 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먹고 살게 둘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에서 취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집 살라니까 야, 옛날엔 말이에요. 월급쟁이 해갖고 30년 모으면 단선산술적으로 모으면 집을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렵게 었어요. 아까 자, 부동산에 세금을 때려박는 게 있는 사람 아니 그냥 손해만 볼 수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가 시켜요? 애꿎은 임차인. 그다음에 이제 팔 때 전가죠. 가격 오르니까 잘못 보니까 야, 이거 FOMO다. Fear of Missing Out 하고 야, 지금 한 사람 큰일 난다. 그래서 빚 엄청 지어갖고 샀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1위의 주범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GDP 2200조 중에 그 100%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주택 사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무조건 부동산 불패 이것만 믿고 야, 이거 빨리 사야지 그래갖고 집 살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웃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파산하게 됐죠. 파산이 지금 부동산의 PF 대출 부실이 엄청나죠. 억지로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 부동산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뭐다? 제일 첫 번째가 세율 인하.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못 낳죠. 그러니까 할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니 꼬락선을 보니까 위정자나 이 나라 꼬락선이가 영 형편없어. 우리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놀고 먹고 나 그냥 마시다 죽을래. 그러니까 애들이 도덕관념도 없어지고 그냥 프리섹스도 하고 그냥 즐기다 살지. 냅둬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꼰대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분양에다가 싸게 뭐 요즘 분양도 잘 안 돼요.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갔고 금리까지 올라갔고 아예 그냥 분양가 자체가 높아갖고 건설사들이 파산 일보 직전인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좌우간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 연금개혁은 그 젊은이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려면 그 개혁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연금개혁 말씀드릴게요. 연금개혁 국민연금 빵꾸나죠. 55년도에. 빵꾸나도 개혁을 안 해요. 내일이 아니다. 이건 내 정권에서. 그리고 야권 이놈들은 저 고갈 시기를 한 7년 정도는 들으면 꼭 더 내고 더 받자예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누군 좋지. 많이 받으면 싫으나 망하는데 더 받을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받는 거 동결해야 돼요. 그러면 내는 거 더 내. 낸다고 지네들이 내. 지금 받는 사람이 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연금보험료 더 내야 돼요. 왜? 지금 베이비 부모,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일단은 지금 벌써 연금 수령기에 접어들었어요. 베이비 부모는.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그게 이제 뭐 68년도 생사부터 75년도까지인가 그래요. 걔네들 있을 때 미리 개혁을 안 하면 망해요. 연금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젊은 애들한테 연금 봐서 국민연금 불매하니까 그 보이콧 하라고 합니다. 개혁 안 하면 안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받는다. 그럼 국민 세금으로 국방, 아까 치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연금 갖고 몽창 다 쓸어받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스템대로 가면은 지금의 월급의 9%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 내는 게 사업장은 4.5% 자기 돈으로 내고 4.5% 기업이 내줘요. 근데 그 프로를 15%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걷는 돈이 많아야지 이제 그 운영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걷는 돈 많다고 나중에 줄 돈도 하면 그거 바닥나면 누가 줄 건데? 그 바닥나서 그러면 pay as you go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뭐냐면 pay as you go는 무슨 말이냐면 부가식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한테 말이야 돈 걷어갖고 지금 일하는 사람한테 돈 걷어갖고 지금
있는 사람 먹여 살래. 근데 인구 구조가 바뀌어요. 에? 저출산을 생각을 못했지 처음에는. 저출산을 생각 못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걸 말이야 정확하게 외국에서는 2년마다 그걸 개혁을 해. 자동개혁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2년마다 개혁 안 하잖아. 자동개혁이 아니라 이거 연금개혁 하나 한다고. 지금 몇 년간 문재인 정부 때 5년 송두리째 날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2년 반 지났는데 다음 국회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빨리 이거 올려야지. 올리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툭 까놓고는 이럴 때 하는, 실상을 알려야지. 왜 쉬쉬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적립액이 천조예요? 빨리 3천조, 5천조까지 돼야지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는 한 3천조 가 있어야지 그나마 연금 그 고갈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물론 운영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운영은 사실은 뭐 요새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운영은 포트폴리오 원칙,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에? 그럼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벤치마킹을 해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용을, 근데 네덜란드 GPFG나 또 네덜란드 ABP나 또는 노르웨이의 GPFG나 캐나다의 CPPIB나 제일 못한 꼬레비가 일본의 후생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이 완전히 이제 주식 비중을 확 놀렸어요. 그런 거라도 좀 보고 배워요. 국민연금 아직 주식 비중 40%야. 주식 비중 70%까지 높여야 돼. 못 넘어 채권 안 돼요. 자, 그거 별도로 뭐이냐? 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거둬야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네. 지금 천조 갖고 택이 없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인구 구조 상태에서는 2,500조가 돼 있어야지 돼요. 그럼 당연히 고갈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적립형을 포기를 안 하면 포기하면 되죠. 그럼 나중에 아까 페이 애즈 유 고에서는 건든 사람 말이야 월급의 30%를 연금 보험료로 뜯어가도 유지될까 말까 해. 왜냐면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은 적고 노인네들만 득실 걸어갖고 그 다음 먹여 살려면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연금 시스템 없애야지. 그럼 차라리 뭔 놈의 사회가 사회 안정이야. 사회 안정망은 소셜 세이프티넷이 오히려 반대의 사회 불안전망이지. 이거 연금 개혁 빨리 해야 된다고 야당 사기치 좀 치지 마. 연금보험료 니네 또 포퓰리즘에 올리기는 연금 수급 소득 대체율을 올리긴 뭘 올려? 올리면 안 돼. 그럼 뭐 갖고 먹고 살아? 국민연금만 답인가? 지금 주택연금 생겼잖아.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없으면 기초연금 있잖아. 기초연금은 뭐야? 완전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네. 돈 안 내고 내는 거야. 연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통폐 앞에서 성신여대 박희성 교수 같은 사람이 안심소득 제안했으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연금개혁 이뤄야지. 미래 예를 들어 자기 노후가 불안한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이제 먹다 살다가 죽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애까지 내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낳고 말죠. 그게 첫 번째. 교육개혁 뭐예요? 교육예산은 전부 지금 저출산에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예산이 남아 돌아왔고 애들한테 110만 원짜리 컴퓨터 노트북을 좀 웃기지 좀 마세요. 좀 자율성을 확대해야 됩니다. 왜?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이거 왜 정부가 강제로 나서나? 이주호 교육장관 당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 교육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성에서 있는 사람만 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의대 정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잠깐, 교육개혁 아주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그 이과에서 최상위가 0.1%가 의대로 다 진학을 하죠. 왜 진학을 할까요? 안전망이 그나마. 의사는 그렇게 페이를 넉넉하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페이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의료는 전부 의료 기본의 수가 체제가 전부 사회주의예요. 사실은 다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다 완벽하게 수가를 쉽게 말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료부가 필수 의료는 전부 묶어놨어요. 100%. 문재인 때 문재인 케라고 그래서 돼지도 않은 비급여를 전부 급여하겠다. 너 맘대로 그래갖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게 남북이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절대로 평등주의에 앞서갖고 남이 내가 못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보다 못한 애가 어우 저거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MRI 찍으면 나도 찍어. 그 필요가 없는데도 의사도 왜냐면 돈벌이가 되니까 부추기고 그게 이제 문재인 케어이고 문재인 케어를 기억한 게 박민수야. 그 박민수를 계속 등용해서 쓰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 박민수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그 친구가. 어? 그건 뭐 의대 교수들한테 뭐 위협이라 했었고. 그럼 왜 전공의들이 파업했느냐. 본질을 알아야죠.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필수의료 부분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에 지원하고 됩니까? No way!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대비 우리 부족한 의사 수 부족하지 않아. 왜 안 부족하냐면 강제로 된 수가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 특히 필수 의료는 꽉 막혀나갖고 박리담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기본 생활비라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환자를 봐야 돼. 5분에 우리 몇 명 봐요? 5분에 3명씩 보죠. 근데 영국은 어떻게 봐요? 영국 완전히 의료사회주의인데 어떻게 돼요? 30분에 1명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죽어가는 환자도 영국에서는 진료를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저기 말해요. 여기서 이거 돈 안 들이고 치료 받으시려면 한 7, 8개월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돈이 있으시면 내가 하는 컨설팅 그 의료 법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기는 그 대신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돈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양반은 그쪽에 가서 받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앓다가 죽는 거지. 그게 영국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어떻냐? 보험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고 비싸요. 그러니까 거의 제값 받고 보험료 우리 같이 싸지를 않다고. 그냥 돈 많이 들고 자기가 보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도 그 커버되는 커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비급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에서 돈벌이 잘 되는 심장내과, 제가 지금 스텐트 받았거든요. 내과에서. 그 스텐트를 전공하는 순환기내과, 거기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그 순환기내과 필수 의료 일정에 5배, 6배, 10배까지 올라갑니다. 필수 의료니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내외산소 응급의료과, 내외산소는 과거에도 제일 공부할 게 많고 제일 수련의 과정에서 터프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던 게 내외산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저 밥벌이가 안 되니까 걷어치고 딴 데로 피부 미용하고 이렇게 의사면허 하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딱 보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선배 저 꼴을 봐서 내가 내외산소를 안 가. 거기도 3년을 줄여줬는데 안 가. 이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뭐야? 수가 조정을 제대로 안 했어요. 필수 의료 부분에 수가 조정을 안 했다고.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있어? 보험료 올라가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게 다 얽히고 설킨 거야. 구조조정이란 건 얽히고 설킨 걸 제대로 풀고 나서 그냥 2,000명 지원하면 장땡이야? 아니야.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야. 의사 뭐 공무원같이 야 공무원 안 하면 니네 역적이다. 니네의 개인적인 저기를 위해서 뭐 국민의 민복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국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의사는 뭔데? 자율직업이야. 보험 수가는 사회주의 의료체인데 의사 공급은 민간 자율이잖아. 선택의 자유, 프리트 추즈. 그게 왜 없는데? 저기 전공의 사직할 권리가 있어. 그럼 사표 수리해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다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의료 분쟁은 아마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기브업하세요. 그냥 다 원점 회귀시키세요. 자, 뭐 여기까지 내가 중간에 네,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정말 이게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절차만 없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적기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연금개혁 당면 과제였거든요. 그런 교육개혁, 노동개혁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간 허송세월을 보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벌써 어느덧 3년 차가 됐는데 골든타임이 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 없는지 요거 한번 짚어주세요. 그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제 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연금 사회주의라고 보는 그 연금이 이제 원래 그 주주권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태동을 말씀드릴게. 원래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아시죠? 그 태동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그건 이제 사기 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런 건데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전에 1999년도부터 뭐가 일어났죠? 인터넷 광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후 같은 거는 100배, 1000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버블이 해소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실물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박 단소에서 중후장대, 그래서 과거의 전통산업 이런 거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미국이 바람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미국도 이제 별로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증권회사들이 꾀를 낸 게 이제 그 모기지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모기지 파이낸싱은 뭐냐면은 어차피 주택은 장기 저리로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대개 이제 30년 만기로. 근데 그거를 자기의 하지만 그 경제 능력을 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잘 못하는 게 서프라임 계급, 그다음에 Alt A, 그다음에 프라임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서프라임에서 부도가 자꾸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900년서부터 1990년까지 그 100년간 오른 부동산 상승률보다 2002년서부터 2006년도 6년간 상승률이 더 커요. 1.5배. 100년간 상승한 것보다 5년간 더 올랐어요. 그 정도로 미국 주택에 광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때는 뭐다? 야, 그래도 홈리스들한테 팔아먹어도 얘들이 이제 할부를 못 내잖아요. 못 내면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못 하니까 이제 이게 그 디폴트가 되잖아요. 디폴트 이제 반대 매매하죠. 반대 매매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니까 더 비싼 값에 예를 들어서 강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되는데 그게 무한정 올라가지 않죠. 거꾸라지니까 이제 추락하게 돼서 시작된 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애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숏셀이라고 그래갖고 그 collateral debt obligation이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만을 또 그룹핑 해갖고 그거를 또 그냥 짜고잡기 해서 그거를 원시 자산을 100배를 불러놓은 파생 자산이 CDO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CDO만 하나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credit default swap, 말하자면 신용 보증,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정부 보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해줄 때는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이라고 그래갖고 그 미국 최대의 보험사가 그냥 얘네들은 1000억 보증하면 1억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무한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야, 그 보험사 그 판매원들은 지 판매 수업이 올라오고 전부 그 CDO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증을 하니까 이제 지금 보증도 완전하고 이거 우리 무주 안전해. 비록 서프라임 먹으신데 그들이 저 S&P, 무디스 이런 데서 신용평가를 트리플 A를 줬어요. 최상위.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외국 정부가 보여. 야, 이거 봐라. 저기 볼 때는 미국에서 야, 미국 정부 채권을 사면 5%인데 말이야. 야, 이거 저 CDO를 사면 15%래. 근데 똑같이 저기 그 신용도가 트리플 A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뭐를 사요? 미국 정부를 믿으니까 15%를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폭삭 망한 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게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 그 연금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연금 사회주의 어떻게 해석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짧아서 야, 이것 봐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 다음에 폭락하고 전 세계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피해가 들은, 우리나라도 좀 사긴 샀지만 중국 애들도 많이 샀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갖고 폭삭하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 어떤 펀드들, 영국은 펀드,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게 아주 발달됐거든요. 그럼 어딜 사? 미국 주식을 많이 샀잖아.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는 채권이 망한 건데, 채권 망한데 혼자 망해요? 주식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어. 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남의 돈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펀드들이. 그 펀드들이 안 되겠다. 이거 남의 돈 해갖고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듀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거 주주권 행사를 해야겠다. 각자 펀드의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대표해서 이게
기업의 경영에 관심 있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이 제대로 되느냐, 기업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느냐, 요 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저거 하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권의, 그러니까 주주의 미래 가치, 쉽게 말해 소득이 되느냐, 머니 니스가 있느냐,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판단이 아니지. 삼성전자, 한진, 야 이거 안 좋아, 이 자식들 이거 건방져. 그리고 뭐 갑질해. 갑질한 건 나쁜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어떤 법적 처벌을 대는데 왜 주주가 간섭해? 그렇다고 해서 야 조중훈이 내쳐, 이거 내쳐. 그다음에 삼성 그 주주 이거 안 되니까 그 뭐 이 해치펀드 동원해 갖고 막어. 이런 게 말이에요. 거기서 간섭하는 게 우리나라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 펀드들을 대주주로 해갖고 그의 주주권에서 해서 기업 경영권 간섭이잖아. 그거는 연금사유주의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예를 들어 스튜어드십이에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은 말하자면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봉사한다는 거죠. 내가 봉사자로서 잘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 투자가의 그 소액 주주를 대신해서 기관 투자가 자신이 대리자 역할로 충실하게 말하자면 그 듀티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말하자면 그런 주권 행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정부의 영향력하고는 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영향력하에서 이걸 간섭을 하고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건 사례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웃기지 좀 마세요. 제대로 좀 알고 공부하고 그런 걸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교육개혁하고 노동개혁을 짧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이에요, 대학.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학이 뭐 저도 몸담고 있습니다만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교육부 니네들이 뭔데 그걸 레이팅을 하고 발광이야. 그럴 필요 없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망할 기업 좀 망하게 퇴로를 좀 열어주세요. 망할 기업은 망할 대학은 그냥 망하도록 하고 그냥 자율권을 좀 확대. 그러니까 교육계획에는 뭐냐 자율권을 좀 확대하라. 그래야지 교육이 좀 잘 된다. 이렇게 말씀. 노동개혁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 이게 경제학 교과서는 정말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난 미치겠네.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또 주휴수당을 신설하고 주말에 근무하면 그 수당 따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 그래갖고 주관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만 주관하지. 자,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야, 지금 이거 직구 규제한다. 중국 애들 알리, 테무, 쉐인 이런 거 주겠네. 그게 소비자 주권이라. 한동훈이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소비자 주권은 그런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기업의 대항 역할을 하는 게 그게 NGO의 역할이지. 당신처럼 중국 기업 우대하고자 검사도 KS 검사도 안 해버리고 그 피해를 위한 텍스를 묻혀놔야 되는 거야. 중국 아무리 싸다고 그러면 뭐야. 걔네들 황폐라고 다 우리 어린애들이 빨고 하는데 다 다량의 폴리에틸렌 검출되고 그 건강 누가 책임질래? 당신 책임질 거야? 규제해야지. 그런 건 규제를 해야 돼요. 어떤 규제? 그게 교정적 조세라는 거요. 교정적 조세를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도 살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무슨 소비자 주권 나오려면서 규제를 규제 완화? 좀 교과서적으로 당신이 뭘 알아? 규제 완화는 기업에 갖다 쓰는 거야. 제발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 자, 그래서 노동개혁 이거 중요한 건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기업의 권리도 보장해야지. 해고 자유권은 왜 안 주는데? 노동시장의 경직돼서는 이게 넘어가겠어요? 노동시장 경직돼서는 외국 기업도 안 들어와요. 비싸갖고 인건비 비싸갖고. 잘리는 해고의 자유도 그러면 해고되면 나중에 갈 데가 있어야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순환 돼야지. 갈 데 많어. 잘리로 경력 우대하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개인은 자기의 퍼스널 히스토리 자기 경쟁력 강화를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은 뭐야? 기업은 자율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노동개혁이에요. 노동시장 유연화.
이걸 좀 명심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